마음의 아픔도 언젠가 지나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조금은 견딜 수 있습니다. 고통은 영원히 머물지 않습니다. 그 흐름을 믿는 것만으로도 삶은 조금 부드러워집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에게 이 말을 먼저 건네고 싶었습니다. 지금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혹시 말 못할 아픔을 안고 오늘 하루도 버티고 계신 건 아닌가요? 괜찮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잠시 숨을 고르셔도 됩니다. 아무도 당신을 재촉하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어떤 아픔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준비할 틈도 없이 마치 한겨울 찬바람처럼 불쑥 밀려들지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 그렇고 오랫동안 믿었던 관계가 무너지는 순간이 그렇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는 어느 아침도 그렇고 자식 걱정에 밤잠을 설치는 그 긴 밤도 그렇습니다. 그런 아픔 앞에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고통이 영원히 계속되면 어쩌지? 나는 이걸 이겨낼 수 있을까?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전라도 작은 시골 마을에 혼자 사시던 73살의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자식들은 모두 도시로 떠났습니다. 할머니의 하루는 텅 빈 마루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밥을 지어도 혼자 먹고 텔레비전을 켜도 대꾸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가끔 혼잣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혼자일까? 이 외로움은 끝이 있을까? 그런데 어느 봄날 할머니 집 마당 한쪽에서 작은 꽃이 하나 피어났습니다. 할머니가 심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람이 씨앗을 옮겨온 것인지 새가 물어다 놓은 것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저 차가운 겨울 땅을 뚫고 연보랏빛 꽃 한 송이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꽃 앞에 한참을 앉아 계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너도 겨울을 견뎠구나. 그날 이후 할머니는 마당에 작은 화분 하나를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되었습니다. 꽃에 물을 주면서 할머니의 아침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이웃 할머니가 꽃이 예쁘다며 말을 걸었고 동네 아이가 물을 줘도 되느냐고 찾아왔습니다. 할머니의 마당은 작은 정원이 되었고 그 정원은 할머니의 외로움을 천천히 녹여주었습니다. 할머니의 외로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밤이면 남편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지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픔이 가셨다고는 못하겠어. 그런데 그 아픔 옆에 다른 것들이 와서 앉더라고. 그래서 조금은 덜 무겁더라고. 마음의 아픔도 언젠가 지나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조금은 견딜 수 있습니다. 고통은 영원히 머물지 않습니다. 그 흐름을 믿는 것만으로도 삶은 조금 부드러워집니다. 아픔이 지나가는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아픔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질 거라고 기대하지만 사실 아픔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물러갑니다. 마치 장막 끝에 하늘이 개는 것처럼 어느 순간 문득 고개를 들면 구름 사이로 햇살 한 줄기가 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햇살을 느끼는 순간 아, 내가 조금은 괜찮아졌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또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산에서 작은 식당을 하시던 67살의 한 남자분이 계셨습니다. 30년 넘게 운영하던 식당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진 탓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식당 문을 닫던 날 그분은 빈 가게 안에 혼자 앉아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그렇게 끝나버렸으니까요. 매일 아침 4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이던 그 손이 이제 할 일을 잃어버린 것이니까요. 몇 달 동안 그분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내가 산책이라도 가자고 해도 고개를 저으셨고 오랜 친구가 연락해도 전화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다고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녀가 찾아왔습니다. 9살짜리 손녀가 할아버지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나 떡볶이 만드는 거 알려줘. 할아버지가 만든 떡볶이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그분은 그날 오랜만에 부엌에 서셨습니다. 손녀에게 떡볶이 만드는 법을 알려주면서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가진 것을 나눠줄 수 있다는 기쁨, 아직 내 손이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뿌듯함, 그것이 그분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지금 그분은 동네 경로당에서 한 달에 2번 어르신들을 위한 요리 모임을 이끌고 계십니다. 식당은 없어졌지만 그분의 손맛은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무언가를 잃는다는 것은 참으로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자리에는 반드시 새로운 것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당장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픔이 너무 클 때는 눈앞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캄캄한 시간을 지나고 나면 반드시 무언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아픔도 언젠가 지나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조금은 견딜 수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미 수많은 아픔을 견뎌낸 사람들입니다. 젊은 시절의 가난도 견뎠고, 사랑하는 이의 떠남도 견뎠고, 세상의 차가운 시선도 견뎠습니다. 밤새 울고 나서도 다음날 아침밥을 지었고, 주저앉고 싶은 날에도 현관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온 것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강한 사람입니다. 다만 스스로 그것을 잘 모르고 계실 뿐입니다. 나이가 들면 아픔의 종류도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아픔이 컸다면 이 나이에는 잃어가는 것에 대한 아픔이 깊어집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고 곁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고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해서 나만 뒤처진 것 같은 느낌. 그런 아픔은 누구에게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말해봐야 대수롭지 않게 여길 것 같고 걱정만 끼칠 것 같아서 혼자 삼키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아픔을 혼자 삼키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프다고 말하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평생을 꿋꿋하게 살아오신 당신이기에 이제는 조금 기대셔도 됩니다. 누군가의 어깨에 따뜻한 한마디에 혹은 지금 이 이야기에라도 잠시 기대어 쉬어 가셔도 됩니다. 강 한가운데서 물살이 가장 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거센 물살을 지나면 강은 넓고 잔잔해집니다.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곳이 바로 그 한가운데일 수 있습니다. 물살이 세서 숨이 차고 두렵겠지만 조금만 더 버텨주십시오. 반드시 잔잔한 물결이 당신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해 주십시오. 아픔을 겪은 사람만이 줄 수 있는 위로가 있습니다. 당신이 흘린 눈물, 당신이 보낸 긴 밤, 당신이 견뎌온 그 모든 시간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이 당신을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생각지도 못한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기적입니다. 오늘 아침 눈을 떴다는 것,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는 것, 아직 누군가를 생각하며 마음이 아프다는 것, 그 모든 것이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여전히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마음의 아픔도 언젠가 지나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조금은 견딜 수 있습니다. 고통은 영원히 머물지 않습니다. 그 흐름을 믿는 것만으로도 삶은 조금 부드러워집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자신에게 이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오늘도 수고했다.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 그 한마디가 내일의 당신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당신의 내일이 오늘보다 조금 더 따뜻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은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